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 경제 흐름 네 번째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푸드나무 잠깐 보고 갈게요.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6월 30일에 비중 조절 목적으로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 자리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관련 영상에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날 6월 30일입니다. 관련 영상에서 이제 저항선, 이쪽 저항선을 스무스하게 밀어 올리는 경우에는 무슨 이유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위로 밀어 올렸을 때 이 스무스하게 밀어 올린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어서 매수할 만하다고 말씀드렸고, 위로 올라가려고 이쪽을 뚫어서 최소 여기, 최대 여기까지는 찍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나요? 깔끔하게 다 맞았습니다. 확인하실 분은 이제 이전 푸드나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지금 다시 말씀드리냐면, 제가 잘한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기억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저항선을 스무스하게, 여기 보시면 스무스하게 밀어 올리고, 올렸을 때 올리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밀리더라도 이게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지지하고 올라간다.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잔잔한 테크닉, 어떤 테크닉? 매매 타이밍 잡는 잔 테크닉인 겁니다. 사실 이런 걸 하도 많이 봐서 짧게 끌고 가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저도 직장을 다녀야 해서 직장 다니면서 하면 이제 짧게는 하기가 좀 그래서 요즘엔 길게 보고 하는 겁니다. 여튼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종목마다 모멘텀이 있고 현재 차트 위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한 딱 순간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다다음 영상쯤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제가 보고 판단했는지 한번 들어놓으면 여러분들도 각자 종목에서 이것저것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무조건 비추입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정고점들이 위치에 있어서 밀리면 충분히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도 왔다 갔다리 하고, 물론 요 위로 넘길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힌트가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 올렸으니까 더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갈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그래도 고점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신규 매수는 무조건 비추입니다. 푸드나무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여기에다가 영향을 줬는지까지 받고, 짧게 정리 좀 해드리면, 양적 완화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고 적당히 와야지 현재 이 양적 완화가 잘 먹히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걱정해야 하는 건 갑작스럽게 올라간 인플레이션이고, 이 갑자기 온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다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있던데,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원자재 쪽이랑 식료품 등 원가 인상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이 인플레이션 관련주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참 친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 그리고 철강 쪽, 그래서 보강산업이랑 동국산업 들고 있고, 식품 쪽은 이제 윙이푸드, 그리고 푸드나무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 매수 이유는 각 종목 관련 영상에 다 설명드렸으니 그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이라 비트코인 요거 한번 봐봅시다. 제가 전전 영상에서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다가 어느 시점에 포화, 세츄레이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먼저 비트코인이 왜 떨어져서 현재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전문가들 말이랑 비교를 해서 고를 거 고르고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 얘기에 앞서서 이제 지난번에 정부가 원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오기 전에 완전 고용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 고용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미국 고용지수 다시 한번 봐볼게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시면 이거 5월 7일에 발표된 4월 고용지수입니다. 이 당시에 4월 2일에 발표한 고용지수가 보시면 예측이 647이었는데 오늘 단위는 빼고 말할게요. 실제로는 916이 나온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5월 7일 이때도 5월 7일 발표된 지수도 4월보다는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예측치가 978이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66이 나온 겁니다. 그럼 미국이 돈을 퍼부어서 고용을 늘리고 있는데 이 고용이 잘 안 늘어난 겁니다. 이제 이거랑 비트코인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비트코인. 주봉으로 보면 4월에 여기 4월 19일 이 주봉 이게 1차 하락 나오고 그리고 반등했다가 5월에 큰 2차 하락이 나온 겁니다. 뭐지? 왜 비슷한 시기에 이러지?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니까 꼭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왜 비트코인이 갑자기 빠졌죠? 아마도 이때 머스크 발언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의 규제 및 압박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용 측면을 끌고 올게요. 5월 7일에 고용이 말도 안 되게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요?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굳이 일을 안 한 겁니다. 추가로 계속 오르던 비트코인에 넣어두기만 하면 뭐 일 안 하고 나라에서 돈 주고 비트코인 알아서 올라가서 불려주고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누가 일을 할까요? 이런 구조인데. 근데 유심히 잘 보세요. 나라에서 돈 주고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돈을 불려준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돈을 불려준다를 빼볼게요. 나라에서 돈을 주고 이걸로만으로 여러분은 직장을 안 구할 것 같나요? 아마도 한 달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구할 겁니다. 왜냐? 언젠가는 나라에서 돈을 안 줄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돈을 불려준다.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희망과 꿈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 동시에 비트코인을 조진 겁니다. 그래서 5월 발표 말고 6월 발표가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겁니다. 이 발표만입니다. 이 발표. 왜냐? 비트코인이 떨어뜨렸을 때 소비와 고용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과연 소비는 그대로 두고 고용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6월 말 이거 6월에 발표된 거 559. 예측치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저 당시 때 저거 보고 가장 베스트한 수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559 이게 너무 높게 올라와도 안 되고 낮게 나와도 안 됐기 때문이죠. 너무 높게 올라오면 비트코인은 아마 더 떨어졌을 겁니다. 낮게 나오면 만약 더 낮게 나왔으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딱 적절하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 확인한 미국 정부는 코인이 오르게 놔둘까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로 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고 코인에 있던 돈을 다 빼서 주식으로 싹 옮겼습니다. 제 나름의 판단의 근거로 코인이 오르려면 완전 고용이 지나야지 오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완전 고용까지 5개월 더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8월달이나 9월달부터 조금씩 다시 매수할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마지막 그림에서 비트코인이 고용의 장애물 역할을 한다를 쭉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돈을 넣어두면 쭉쭉 오르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추가로 국가에서 시드를 알아서 올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그냥 비트코인을 죽인 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완전 고용은 지나야지 다시 비트코인이 오르든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증시가 경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누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던 자금이 비트코인을 눌리면서 어디로 갈까요? 네, 현금 아니면 주식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현금으로 왔으면 소비를 증가시켰을 거고, 주식으로 왔으면 증시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눌리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리고 6월 발표 때 코인 눌렸을 때 고용이 올라가는 걸 확인했죠. 그러니 비트코인이 횡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을 겁니다. 왜 비트코인이 하락 후 횡보일까? 왜 하락 후 또 하락이 아니고?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요와 공급 원리를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길었네요.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